셀트리온 화요일 보합 제약은 플러스 0.7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오르락 내리락 장중 부침이 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셀트리온은 출발을 약하게 했기 때문에 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양봉이 나온 것이고요. 아래의 꼬리가 더 길기 때문에 장중에 많이 빠졌을 때는 저점에서 매수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제약은 소폭 상승세로 마감이 된 모습이죠.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는 양시장 모두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최근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리고 널뛰기 장세가 나타나면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주도주가 바뀌고 있는 과도기 과정에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물론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등 대형주 쪽은 주춤했습니다만 리가켐바이오, 알테오젠 등이 강세를 보이면서 바이오의 맥을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향후 주도주는 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을 어저께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수급적으로 셀트리온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이 모두 매도입니다. 외국인들이 287억의 매도, 기관들은 61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공매도는 2161주니까요. 우려할 상황은 아닌데 잠시 후에 공매도 잔고 추이를 보시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의 자사주는 안 삽니다.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죠. 9월 13일까지 노출 가능성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제약과의 합병 또한 연기하겠다는 뜻으로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약은 외국인들이 27억 매도인데 기관들은 16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의 수급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외국인 기관들이 팔았는데 기관들의 3만 주 매도, 여기에는 금융투자의 매도가 6만 천주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의 매매 형태는 단기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오르면 팔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반면에 투신과 연기금은 규모가 전일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매수 우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측면이죠. 따라서 단기 매매 형태의 외국인들의 일부 매도, 그리고 금융투자의 매도로 보시면 되는 것이죠. 추세와는 관계없는 트레이딩 측면에서의 매도였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수급 측면에서 공매도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25일, 24일 요 시점이 중요한데 왜냐하면요. 특히 7월 25일은요. 그동안 지루했던 박스권의 고점, 전고점을 돌파하는 날이었거든요. 요날 공매도 잔고 역시 줄어든 것이죠. 7월 들어서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난번에 7월 17일 날 127만 9천 주였는데요. 7월 25일 공매도 잔고가 126만 8천 주대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것이죠. 7월 25일 기준으로 공매도 비중은 0.58%로서 가장 낮은 수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올해 1월 달에 합병을 했잖아요. 합병을 하면서 200만 주대가 넘었는데요. 상장이 되면서부터 급감을 하죠. 1월 15일 날 135만 7천 주대까지 줄어듭니다. 그래서 합병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 추이를 보는 것은 요 시점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합병 이후 상황을 봤을 때는 4월 말 5월 초까지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쭉 감소세가 또 나오다가 6월 20일 날 169만 주로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합니다. 그 이후부터 해서 추세적으로 감소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을 조금 더 땡겨서 가깝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6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 상황인데요. 6월 20일 날 169만 주대였는데 이때부터 추세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 전저점이죠. 136만 9천 주 이때를 7월 25일자로서 깨고 내려갔다는 것이죠. 따라서 합병 이후에 공매도 잔고가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공매도 잔고가 줄어든다는 것은 공매도 세력들이 이탈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대부분 외국인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외국인 글로벌 쪽에서는요. 공매도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요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합병의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이제 하반기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공매도 세력들은 이제 이탈,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공매도를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환매수 즉 숏커버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월 25일 날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었는데요. 고점을 돌파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때 시점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기로 하면요. 7월 24일 날 공매도가 132만 주로서 전일에 비해서 32,000주가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17만 4천 주대의 매수가 있었죠. 32,000주대가 환매수로 바뀌면서 외국인 매수로 포함이 된다는 측면이죠. 그렇다면 단순하게 계산을 해서 나머지 약 14만 주 정도의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즉 공매도를 환매수하는 숏커버링 매수 플러스 신규 매수 이런 측면이 들어오면서 7월 24일부터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5일 날도 공매도 잔고가 5만 3천 주대가 줄어든 것이죠. 그런데 외국인들의 매수는 9만 1,000주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환매수 플러스 4만 주 가까운 신규 매수가 나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하게 공매도와 관계없이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매수 측면과 그리고 공매도와 관계 있는 환매수가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둘 다 작용을 하면서 매수 규모가 늘어나 준다는 것은 기존의 수급에다가 플러스 알파로서 공매도 쪽에 숏커버링까지 가세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매수세의 힘이 더욱 강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은 공매도 잔고가 감소를 하면서 외국인 쪽의 순매수가 추가적으로 합쳐지는 상황이 나온다면 이것은 숏커버링이 진행이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요. 주가의 상승 가능성을 한층 더 높여준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런 시점들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중요한 포인트 맥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면서 25일 날 고점을 돌파를 한 것이죠. 따라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공매도 쪽에 환매수 숏커버링과 또한 장기 자금들의 외국인들 매수 이런 부분들이 함께 합쳐지면서 추세적인 상승 가능성은 높아지는 상황이죠. 그 이유는 바로 펀더멘탈 세일테리온의 실적이 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실적의 핵심은 바로 진펜트라에 있는 것이고 진펜트라의 주간 처방 수량들 데이터들이 공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6월 21일자부터 공개가 된 것이죠. 그 이후 4주 7월 12일까지 주간 단위로 공개가 됐는데요. 7월 12일 주간 단위로 시장 점유율이 2%라는 것은 상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즉 시작하자마자 바로 시장 점유율 2%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 기존 제품인 삼성 쪽보다도 더 앞선 것이죠. 퍼센트 상으로서는 소수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처방 수량을 봤을 때는 진펜트라가 삼성 쪽보다도 오히려 앞서 나가기 시작을 했다. 출발부터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서프라이징 할 만한 데이터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중요한 부분들은요. 지난 7월 1일 날 회사에서 밝힌 보도자료를 보시면요. 대형 PBM인 익스프레스 스크립트 ESI 요기하고는 4월 4일부터 발효가 됐는데요. 그 외 중소형 PBM 업체들하고도 계약이 됐고 제품이 공급 중인데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환급이 지난달부터 본격 개시되었다. 7월 1일 날 발표했으니까 지난달은 6월 달부터란 이야기니까 앞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봤듯이 6월부터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 데이터들은요. 스타트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외상으로 줬기 때문에 돈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을 6월 달부터 받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보험 환급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죠. 따라서 PBM의 환급이 되면서 의사 처방이 이루어지고 환자들이 직접 구매를 하고 그렇게 되면 구매처에서 약국들에서 발주가 나오겠죠. 그러면 도소매상에서 유통이 시작이 되면서 셀트리온은 진펜트라를 공급을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이야기는요. 미국의 사보험 시장에서 약 40% 커버리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대형 PBM과의 계약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자료를 다시 살펴본 이유는요. 이 그림을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죠. 4월부터 외상으로 공급을 했던 부분, 이 부분들이 6월 달부터 보험 환급이 개시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환급이 시작된 6월 달부터 데이터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들은 바로바로 잡히는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 7월 12일 날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이
2%가 바로 요 시점이잖아요. 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자들이 계속 모이고 있단 말이죠. 상승 각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온단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 점유율도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데이터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공개가 되는 것이죠. 또한 PBM과 관련해서도요. 두 번째 PBM이 옵텀 RX가 될지 케어마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협상에 있는 것이고,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매출액에 좋은 것은 분명하지만 조금 느긋하게 본다면요. 어쨌든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다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 줄 모르겠지만 다 등재는 된다고 보시면 돼요. 내년부터는 모두 다 등재가 되면서 진펜트라는 미국 시장의 거의 전부를 커버할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현재만 해도 중소형 쪽하고 합쳐가지고 40%가 커버리지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출발부터 높은 시장 침투율을 보여주면서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기대감들이 실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물론 중요한 것은 두 번째 PBM 등재와 관련해서 언제 발표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내일 아니더라도 2분기 실적 발표 이전에 하면 되는 것인데, 2분기 실적 발표가 작년에는 14일이었는데요. 기움에서 어저께 나온 자료를 보면은 7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더라도 조금 일찍 할 때는 또 일찍 했거든요.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요 시점과 또 추가적인 PBM 등재, 그리고 8월 12일이 넘어가는 2주가 되면요. 7월달 한 달 전체에 진펜트라의 처방 수량 데이터가 집계가 되기 때문에 월별 기준으로요. 더욱더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또한 진펜트라와 다소 무관하지만 2분기 실적 역시 어닝스 프라이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 시점에서는요. 단기적인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인데, 손바뀜을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단기적인 기간 조정의 가능성,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 후반 8월로 넘어가잖아요. 8월 달도 7월 양봉에 이어서 양봉의 가능성이고 컨센서스인 24만 8천원대 요 선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큰 흐름 추세를 보시면서요. 단기적인 조정에는 연연해 하지 말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